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그 제목은 가장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이 객이 어떻게 웃는 중요한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하기로 합시다. 이 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적에는 어떠한 완성품이다. 물건을 봤을 때는 어떠한 완성품이다. 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우리는 완성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차라든지 또는 이 식탁이라든지 모든 게 완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객이 맞아졌다 또는 됐다,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거를 우리 인사에 궁구를 해보면은 인사에 궁구를 해보면은 사람의 첫째 인품입니다. 인품이 되겠죠. 객이 있다, 없다, 그 사람 품위가 있다, 없다, 이런 인격이 되고, 또는 이 객은 우리가 딴 뜻으로 말하면은 성품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학자들이, 철학관을 하는 학자들이 이 어려운 공부를 완성해 놓고 이 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맹주를 푸는데 많은 착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많은 착오를 가져오는데, 이때 그러면 그 보는 사람과 그 맹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객을 모르니까 이는 철학관이라든지 이는 우리가 가보면은 삼재 소리를 또 많이 한다. 참 얼토당토 안 되는 말씀이죠. 삼재가 뭐예요? 사주에 보면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주를 우리가 하나로 적어 본다면은 삼재가 있지요. 삼재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갱자, 무인, 그 다음에 병자, 기해,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 객에 있어가지고 삼재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또 삼재도 있고 여러 것이 있지만은 또 그 삼재를 덜민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이 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지 않나. 객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맹주가 완성된 품을 가지고, 이 맹주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완성된 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떤 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걸 가지 않고 이 객을 보아가지고 이 맹주를 바로 보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자꾸 오면은 이는 충이 있다, 또는 파가 있다, 삼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보면은 우리가 어째 이런 일반인들을 봤을 적에는 어떤 뭐라고 보나, 무당아인가, 미신아인가, 어떤 이런 우리가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는 거예요. 엄연히 사주는 이 객입니다. 사람이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듯이 또 물건이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않느냐는 그것이 있듯이 객입니다. 그러면 그 객을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이제는 정리로 해가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객국농이라고 있습니다. 이 객국론인데,
천하 없어도 맹주를 바로 보려면은 객을 공부하지 않으면 맹주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온 거는 청강과 지지를 무엇 때문에 공부를 했나? 이 맹주를 바로 하나 세워가지고 바로 하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12운순도 공부했고, 또는 공망, 또는 충, 합, 합 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요. 육합, 삼합, 그 다음에 간합, 쟁합,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합이 있고, 이 모든 걸 이제는 총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 객이라는 데서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를,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간 거를 지금 오늘이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제는 종합해서 그 총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국론에 보면은 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객이라는 것은 뭐든지 갖추어져야 되는데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객을 어디에 우리가 비유를 하겠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풍수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풍수를 보면은, 우리가 풍수에 가서 이런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내려오는 뒤에 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룡과 백호가 있어야 되고, 안산이 있어야 되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와 같이 이렇게 객이 있듯이, 객국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객국도 정관객이냐 또는 평강객이냐 정인객이냐 또는 편인객이냐 또는 식신객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보면은 거의 나와 있다. 객을 정하는 요령은 월지에서 정해야 된다. 월지. 객은 월지에서 정해야 된다. 왜 월지에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월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식물이나 또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이라는 것입니다. 월이 없으면은, 이 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없으면은, 그 월이 맞지 않으면은 나무의 꽃도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도 우리가 인간이 뱃속에 있는 임신기간이 280일이죠. 280일. 이 월을 맞지 않으면은 인간도 되지를 않습니다. 요 사이는 어술이 좋기 때문에 겨울수가 덜 차도 그 부모의 뱃속과 같은 거는 온도하에서 우리 어술로서 이제는 그 겨울수를 맞춰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는 이런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월에 의해서, 짐승도 전부 다 월이 맞지 않으면 그 새끼가 될 수가 없죠. 이 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월에 의해서 우리가 객을 정하는 것이 최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월에서 우리가 객을 찾지 못하면은 시지, 그 다음에는 년지, 그 다음에는 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객국을 찾지요. 그러면 객국을 찾으면, 그러면은 그 객국에서 어떤 글자가 오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맹주를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합시다.
개축갑인, 김이 무진, 자, 이런 맹주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좀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맹주가 있다면은 이 맹주의 월지에서 객을 정한다 했는데, 그럼 월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 월지에서 정하는 요령은 거기 보면은 월지에서 지장간에 투간된 것을 잡는다. 투간이라는 것은 지장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장간이 무병갑입니다. 이 지장간에서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된 것을 객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천간에 이런 갑이 투출됐다. 그러면 어디에서? 요거는 월이라고 보면 월지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간이면 요수 요걸 극하는 거는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그 음양이 틀리면은 정관이래. 정관. 그러면 이것을 정관객이다 하는데, 이때 이 정관이 위에 갱이 있어 충이 되면은 정관객이 안 됩니다. 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는 천간에 기토가 있어 가지고 합을 해봐도 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또 둘 수가 있냐면은 만일에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고 여기에 기가 있고 여기에 갑이 있다면은, 이렇게 갑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지장간에서 무병갑 오르면은 요때에 요 갑은 두 개가 오르고 또는 병화가 이렇게 올랐으면은 요때의 갑은 이것을 침범을 못합니다. 왜냐? 여기에 불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목생화 하기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고 여기에 있는 갑을 해서 정관격으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정하는데, 월지에서 정함이 채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객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은 내객, 팔객과 그 다음에 외객이 있다는 겁니다. 외객. 내객은 지장간에서 투출된 것을 잡지만 또 투출된 것을 하지만 또 외객은 맹주 자체가 객이 된다는 겁니다. 맹주 자체가 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구어원령이란 말이 있죠. 정구어원령이다.
정구의 원령이다. 이 말은 객을 뽑는 데는 월지의 힘을 그러니까는 월입니다. 월지의 힘의 강약을 고려해야만이 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지의 강약의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질 않고 천간에 튀어오르는 객을 뽑으면은 그 객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객은 또한 일간의 강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은 일간의 강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나 용신은, 이제는 또 용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신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객은 일간의 강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은 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용신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면은 약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인수할 적의 인과 또는 행제가 아닌 비, 인수와 비견이 용신이 되지만은 내가 강할 적에는 제나 관 나를 극하는 것 또는 내가 설계하는 것 식이 용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된다는 것은 객국론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객국론에서 논하는 것은 객은 월지에서 지장간에 투간된 것을 정하는 것이 체기라고, 그 다음에 객이 되면은 객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객이라는 것은 나는 내 객만 정관이다, 정인이다, 이렇게 나는 내 객만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일간이 네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나는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 8자 중에 이것을 객이라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써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것이 용신이라는 겁니다. 용신. 그러면 용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오행이라는 것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오행.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식구가 사주 8짝이 8명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용신. 그러면 내가 아들을 너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가장 나를 도와주는 것이 용신이 되고, 반대로 가장 도와주는 아들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자는 그거는 원수구자 구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원수구자 구신이 된다. 그런 게는 용신이 있는 반면에 그 용신을 해하는 구신이 있다. 구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맹주에 보면은 이제는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죠. 그러면 맹주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는 그 어떤 기초가 선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철학관에서 이런 어떠한 객으로 가지고 어떤 사주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을 해서 풀어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가면은 맨날 삼재가 어떻니 이름이 어떻니 이름이 잘못됐니 삼재가 어떻니 이런 소리 한대. 삼재는 이 사주 속에 다 들어앉았습니다. 그 삼재 같은 건 논하는 거 아니에요. 객을 먼저 탁 세워놓고 객을 세워놓았으면 그 다음에 맹주를 봐가면서 우리는 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은 뭐냐? 뭐 살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원진살 또는 뭐 팥살 또는 상충살 뭐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감 보태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가감해줘야 그 맹주가 바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맹주가 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맨날 삼재 걸리 있다. 뭐 누울 삼재. 나는 그 뭐 삼재 소리 나는 절대 안 하니까. 누울 삼재라거나 뭐 나갈 삼재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야 그것을 부적서라. 우리 역학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학문에 이 객이라는 것을 들어와서 이 객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보면은 거기에 부적서라 뭐 써라 할 필요 없어요. 부적서가 잘 될 벽이 전부 다 부적 다 쓰지. 그러나 삼재가 오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객국론에 의해서 객은 월지에서 정함이 채길이라. 그러면 월지에서 무엇을 정하느냐? 월지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관된 것을 우리는 객을 잡고, 그러면 객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객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객은 월지에서 뽑느냐? 정구어원령이다. 정구어원령이란 말은 모든 식물과 동물은 그 월이 맞춰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사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월이 전구어원령이다. 한 번 더 전구 원령의 힘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러니까 원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맹주 자체가 원령의 힘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구원령이란 말은 원령의 힘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맹주 자체가. 그러면 원령의 힘을 적게 받으면은 그 맹주는 약하고 객만 강해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방금 했던 거 이런 계모, 갑인, 기 어떤 이 김이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주는 이 원령은 인월에 간목이 투관됐으니까, 인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목의 왕절이죠. 그렇죠. 목의 왕절이니까 이 목의 왕절에 갑이 이렇게 튀어올라선 게 정관이지만은 또 이 객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기토가 사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객은 인월에 갑이 튀어올라죠. 자기가 목왕절이다. 그죠? 목왕절에 갑이 올랐으니까 기토를 거가니까 이 기토는 인월이면 추울 때니까, 인월에 추울 때니까 우리가 토는 진술 축 미월이 나야 토가 왕하지요. 반면에 이 사주는 갑이 너무 왕하다. 자기를 극하는 목이 너무 왕하니까 이때에 이제 용신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토가, 그러니까 객은, 이 객이라는 요 글자는 일간의 강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신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해서 요 간목에게 내가 맞아 죽겠다. 그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용신이란 말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용신이라. 쉽게 말하면은 용어가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소한데 그걸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나를 극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돌라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 병이라는 글자는 역시 이 인월에서 무병갑이라. 인월에서 또 토간되는 병이 내한테는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되면은 간목과 기토의 중간에 화라는 이 병이 딱 들어앉아가면은 목생화 하생토. 요렇게 해서 일간이 딱 강해지면은 그 맹주는 객이 바로 이루어지면은, 객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한 행태가 되지느냐?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좋을 때는 훌 좋았다가 나쁠 때는 언제 보았다는 식으로 싹 돌아서고, 이런 어떠한 마음의 폭이, 진동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주를 볼 적에도 객국이 완성이 된 사람과 객국이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맹주를 볼 적에도 많은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객국이 완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가지고 아주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학장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얕게 여러 면모를 살피는데, 이 객국이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 해도 평상시에 내 이런 거 없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팍팍 시장 다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떤 데는 모든 게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용신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하는데, 이때 일간이 신약하면은 이런 병화는 나에게 인수가 되지요. 인수로서 나를 도와줘야 되고, 강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갑인이 이래 있고 신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갱신이 올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신유와 갑인은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일간이 강하니까, 이때는 일간이 강하니까 재나 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이. 자기를 도와주는 인이 들어오면 이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는 적에도 이렇게 객이 탁 잡혀지면은
해라 마라 정확하게 놓죠. 그걸 보질 않고 삼재라 또는 무슨 기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방송이 나오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절대적으로 무슨 띠는 하지 마라, 무슨 띠는 안 맞다, 무슨 띠는 원진살이에서 안 맞다,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다, 절대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사주 안에 들은 글자가 논해 보면 120자나 되는데 그 120자 중에 한 자를 가지고 어떻게 가름하겠나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맹주가 객국이 뚜렷하게 쓰고 맹주가 바로 돼 있느냐 바로 되지 않느냐가 문제지, 그 무슨 띠가 맞다 무슨 띠 안 맞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맞추려면은 정구의 월령이다. 우리가 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달맞이는 조금 피해달라는 거예요. 정월달에 나고 1월달에 나고 7월달에 나는 거, 2월달에 나고 8월달에 나는 이 달맞이는 좀 피해를 서로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사주가 좋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한자에 서로 중하고 원진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라. 어저께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토끼띠인데 여자가 닭띠가 되어서 서로 충한다고 안 된다 크더라. 그래서 선도 못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선을 봐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맹주가 있는데 그 맹주가 똑바로 썼으면 아무런 관계없다. 서로 잘 살 수 있다.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만 듣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뢰하려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객을 아주 중시해 줘야 된다. 객을 모르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맹주를 하렸고 풀렸고 또는 맹주의 어떤 말을 끄잡아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는 객을 가지고 하지 않고 또는 무객론자, 객을 논하지 않는 무객론자 또는 이런 것만 가지고 객을 논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위험천만입니다.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절대적으로 그 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는 객이 그러면은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덕령, 덕세, 덕건을 해야 된다는 객은 덕령, 덕건, 덕세를 해야 되는데 덕령, 덕건, 덕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객이 덕령, 덕건, 덕세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신축, 을미, 그 다음에 무진, 갱신, 무술, 자, 이런 맹주가 있다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속에서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을이라는 글자가 투간되었지만은 또 이 투간된 글자는 천간에 을신충, 충을 해가지고 객이 박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박격이 된 것은 일사불성이다.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듯이 객도 하문 정해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일사불성이면은 이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거, 요 시주에 있는 것은 여기 안에 무임갱이 있는데 이 갱이 천간에 투출되었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갱신이라서 식신격,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그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격이 되죠. 요것을 내가 식신격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식신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식신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식신격 아니냐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배웠을 적에 무토라는 것은 여름에 출생하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5월에 사오미, 미월에 한참 여름 더울 때 태어난 이 무토가 여기에 수라는 글자가 한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짝 말란 사막이 이 갱금을 생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갱금은 덕령, 월에 영을 덕하지 못했고 덕근, 뿌리 같고 덕세,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격으로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물상적으로 보더라도 한여름에 사막이 되어져 있는 모래 백사장이 그 속에 돌이 녹슬지 않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신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식신격으로. 그래서 객은 덕령, 덕근, 덕세해야 된다. 덕령, 덕근, 덕세하면은 객이 된다니. 그러면 객이 완성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용을 정해야죠. 어떤 것이 나를 도와줄 거냐? 용을 정해야 된다. 그 용을 정할 때는 일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은 이 객의 이루어지는 것은 일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려하지 않으면은 용은 일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박객이 됩니다. 이 방송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흉은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객이 안 됐다 뿐이지 흉은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 이는 방송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객이 성립이 안 된다. 식신이다. 식신이면 남자 같으면 어식주인데 어식주가 마르지요. 먹고 사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같으면 자식이죠. 자식이 안 된다. 현대의 과학에서는 여자가 신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자식을 놓을 수 있지만은 또는 여자가 얼마든지 아들, 딸을 생산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 맹주를 봤을 적에는 아들을 못 놓는 여자분이 있고 딸을 못 놓는 여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학에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그거는 의학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그거는 우리가 역학상으로 보면은 이 여자분이 또는 남자 사주에서 자식이 남자 자식이 될 수 있는 사주를 가졌으면은 그 모체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질 적에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만납니다. 그러나 남자 맹주가 봐가지고 남자가 없으면은 남자가 안 되는 딸이 될 수 있는 것이 저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슬로서는 발견을 못 한다는 게, 우리 맹주로서 발견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들 저에게 날 받으러 오고 이러면은 280인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달에 아기를 낳는데 그때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데, 너희는 첫 딸을 낳을 수 있고 첫 딸을 놓아야만이 좋다. 그러나 너는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래 아들이 될 것이다 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다. 한번 더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난주 끝에 이제 보았을 적에 아들이라 그. 우리 맹주로 보면은 아들이 될 거냐 딸이 될 거냐 노는데, 가령 아들이 돼서 노기는 노는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장애자가 됩니다. 두 사람 맹주에 의해 가지고 장애자가 된다. 의학에서는 장애자가 될 수 없이 바로 노겠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자가 될 수 있으니 딸인 것 같으면 좋다. 원래 자식 하면은 딸은 안 칩니다. 남녀 성차별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보통 자식이라 되면은 남자 자식을 많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구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아들과 딸 또는 잘 살고 못 살고 또는 고관 대작이 되고 하는 것은 이 전부 다 객국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객국이 짜여졌으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객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객국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이제 내는 이제 너무 사주를 봐주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아직까지 학문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끝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내하고는 술로 다시 찾아 들어야 됩니다. 술로. 술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을 알았고 충파를 알았으니까 이제 안 되겠나고 여러분들 남을 풀어준다든지 간법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역시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객공부 쫓게 하고 또는 충파를 한다고 해서 지금 맹주를 아주 겁없이 남의 맹주를 이렇게 간법을 하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이 왔을 적에 그 어려운 문제를 바르게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을 객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국은 물건의 완성품이다.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품이다. 또는 품이다. 예. 그 다음에는 객은 일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용신은 일간의 강약을 고려해서 일간이 약하면은 인비를 용신을 하고 일간이 강하면은 재와 간을 용신을 한다. 그렇게 해서 또 객은 월지에서 투간된 것을 잡고 충파 합이 되면은 객을 정할 수가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듯이 일사불성이다. 한번 객을 정할 수 없는 것은 두 번 다시 정할 수 없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뵈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